아니 보세요. 무기징역 선고에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50대 유튜버에 대한 선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일단 50대 유튜버는 네. 피해자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50대 유튜버와 피해자는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무려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서로 주고받는 등 갈등이 아주 깊었습니다. 어허.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9일 아침입니다. 피해자는 이 50대 유튜버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그 재판에 진술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피해자는요, 당시 위험을 미리 직감이라도 한 듯 라이브 방송 제목에도 팬분들 112 신고 준비라고도 적었었거든요. 그 방송이 준비됐는데요. 직접 한번 보고 오시죠. 뭘까요, 네? 맞죠, 이거 법원. 예, 부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들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여기서는 뭐 때릴 수 있겠나, 저 안에는. 이 법원 맞죠? 걱정입니다. 1시간 전에 지금 들어가려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긴장되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마치 방송 사고라도 난 것처럼 화면이 심하게 흔들린 거 보셨죠? 바로 저 상황이 안진용 기자님 지금 끔찍한 상황이라면서요, 저게.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바로 피해 입은 남성, 즉 피해자, 이 가해자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에. 자, 뒤에서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이 50대 유튜버에서 결국 저 피해자는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이 게다가 고스란히 생중계됐는데요. 방금 어머나. 영상이 굉장히 어지러지는 모습 자체가 그때 바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생방송 방 제목이 팬분들 112에 신고해 주세요였는데 실제로 이 팬들이 보고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가해자는 렌터카를 타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하.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게 중요한데 네.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고소를 해서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진술하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거죠. 세상에. 게다가 이 가해자 범행 당일 행적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왜요? 자신의 방송을 켜고 그동안 응원해주신 구독자님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흉기도 미리 준비했으니까 계획범죄였던 거죠. 정말 이건 악마라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표현이 세상에. 그런데 그럼 저 악질적인, 저 경악스러운 저 악마 같은 살인 행위를 한 저 50대 유튜버란 인간한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그 말인가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저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 50대 유튜버에게 부산지법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하. 뭐 선고형은 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 또 논란이에요. 왜요? 이게 너무 황당한데요. 이 사람이 선고가 끝났잖아요. 이제 법원에서 선고가 끝났습니다. 네.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니까 이 50대 유튜버 감사합니다 라면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퇴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면서 이제 유족들이 거기에 재판장에 와 있었어요. 내 동생 살려내라, 내 동생 살려내라 막 울분을 토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퇴정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인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인간들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보세요. 이 인간은요, 무기징역 선고에 재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찬데 그 유족들 향해서도 욕설을 내뱉었어요. 대체 인생을 포기한 거에 뭡니까 이거 지금? 반성이라고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역설법인 겁니다. 자기는 이 판결을 갖다 받아들일 수 없고 어차피 자신의 생각에는 절대로 저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로 역설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형태의 살인은 우리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이 피의자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살인의 동기가 나의 명예를 갖다 해쳤다는 데 있게 되는 거고, 이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자신으로서 명예가 더럽힌 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노출이 된다는 게 이 살인의 동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명예살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치 죽을 짓을 해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 죽였는데 뭐 너네들은 나한테 그러냐라는 생각을 갖다 끔찍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이 보세요. 마스크를 쓸 수는 있지만 보통 마스크를 쓴 흉악범들은 언론 카메라가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죄를 반성한 듯한 모습을 취하려고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런 흉악범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저 인간 보세요. 저 이동하는 순간에서도 보세요.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스크는 썼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취재진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뭔가 마치 저 옆에서 누가 수사관들이 제지하지 팔짱을 끼지 않고 있었다면 저 인간은 아마 취재진들 향해서 달려들 그런 기세였어요. 아니 이고은 변호사님, 저런 인간들은 재판정에서도 정말 뭔가 꾸짖었을 것 같은데 재판장님이. 그럼요. 재판장님도요. 저렇게 손뼉을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피고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은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점을 재판장도 지적을 했는데요.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또 동선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라고 했고요. 피해자는 이제 피고인과 피고인 여자친구를 모욕했다. 그래서 난 범행을 했습니다라고 범행 동기를 주장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 사건의 본질은 보복범죄다라고 재판장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복범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도 대단히 방해가 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그간에 다수의 폭력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살인범죄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피고인이요. 대단히 지능범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가 끝나기 전에 박수치면서 들어왔다면 사실 재판장이 미리 이건 무기징역형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판결 선고가 맞춰지기 전이라면 사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치밀한 게 선고가 다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쳤다는 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재판장의 분노를 유발케 한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능범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거부한 저 흉악범이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어요. 저 인간은요 무기징역이 선고됐잖아요.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도록, 이 햇빛을 나눠줄 수 없어요. 저런 인간은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